여러분, 대한민국 제조업의 자부심이자 꿈의 직장이라 불리던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연봉 1억 원, 강력한 복지, 그리고 정년 보장까지. 세상은 그들을 킹과 생산직의 합성어인 킹산직이라 불렀습니다. 취업시장에서는 고시보다 어렵다는 현대차 생산직 채용에 수만 명의 엘리트들이 줄을 섰고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영광이라 칭송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려한 왕좌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축배의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퇴장 예고의 종소리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노동조합이 파업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고 환호하던 그 순간 현대자동차 그룹은 조용히 125조 원짜리 거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월급 수백 개월치, 아니 중소기업 수천 개를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목적지는 숙련된 인간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17년에 그 뜨거웠던 승리가 어떻게 몰락의 방아쇠가 되었는지, 그리고 현대차가 왜 인간의 손을 놓고 로봇의 팔을 잡게 되었는지 그 냉혹한 자본의 지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인류 교체 현장을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1장 1조 8,900억 원의 트라우마 승리의 역설. 환호성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기. 2017년 9월 울산 공장은 뜨거웠습니다. 노조는 단결했고 파업은 강력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임금 인상, 성과급 확대, 복지 개선. 노조 입장에서는 역사에 남을 완승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할 때 서울 양재동 본사의 분위기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회사가 집계한 파업 손실액은 1조 8,900억 원. 단순히 차를 못 팔아 손해본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딜러망의 신뢰가 무너졌고 현대차를 믿고 예약했던 글로벌 고객들은 경쟁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경영진에게 이 금액은 노사 협상 비용이 아니라 브랜드의 생존을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폭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질문의 변화,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없앨 것인가로. 그날 이후 현대차 경영진의 전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면 노조와 적당히 타협해 공장을 돌릴까? 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협상 자체가 필요 없는 공장을 만들 것인가? 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노조가 이긴 그날 밤 울산 공장에 대한 추가 설비 투자 계획은 조용히 폐기되거나 축소되었습니다. 대신 회사의 돈은 로보틱스와 인공지능이라는 낯선 곳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의존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한 1조 9천억 원의 트라우마는 매년 반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선 것입니다. 제2장 투자의 지도가 바뀌다 울산을 떠나는 자본. 심장에서 멀어지는 돈의 줄기. 울산 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4배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단일 공장입니다. 현대차의 심장이죠. 하지만 2018년 이후 이 거대한 심장에 새로운 피투자가 도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본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가 세워졌고 미국 조지아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가 솟아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에도 첨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울산보다 훨씬 높은 자동화율, 그리고 강성 노조가 없는 유연한 노사 구조였습니다. 멈춘 공장의 서글픈 미래. 신규 투자가 끊긴 공장은 당장 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연봉 1억을 받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노후화입니다. 신차 모델, 특히 고부가가치의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는 첨단 설비가 갖춰진 새 공장에 배정됩니다. 울산의 오래된 라인에는 단종을 앞둔 구형 내연 기관 모델들만 남게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공장의 효율은 떨어지고 회사는 자연스럽게 수익성이 낮으니 라인을 폐쇄하겠다는 논리를 들고 나옵니다. 2017년의 승리가 만들어낸 부메랑이 노동자들이 딛고 선 땅을 천천히 깎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장 125조 원의 진실 로봇 아틀라스의 진격. 50조 원이 향하는 곳 AI와 로보틱스. 현대자동차 그룹이 발표한 125조 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 언뜻 보면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섬뜩합니다. 이 중 40%에 달하는 50조 원 이상이 AI, 로보틱스, 그리고 SDV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 전쟁의 선봉장입니다. 인수 당시 1조 원대였던 가치는 현재 40조 원을 넘나듭니다. 현대차가 단순히 로봇 회사를 산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대체할 기술력 자체를 통째로 샀다는 증거입니다.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공장의 주인은 바뀐다. 2026년 1월 CES에서 공개된 차세대 아틀라스는 더 이상 실험실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태를 한 이 휴머노이드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정밀한 조립, 무거운 부품 운반, 유연한 공정 이동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현대차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2028년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로봇 한 대가 24시간 일하며 3교대 인력을 대체하는 세상. 연간 3만 대의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우리가 알던 공장 노동자의 개념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로봇 vs 인간 숫자로 본 잔혹한 격차. 왜 기업은 인간을 버리고 로봇을 택할까요? 감정을 빼고 숫자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속도와 정밀도 0.2%의 기적. 작업 속도 숙련된 인간이 200초 걸리는 공정을 로봇은 180초에 끝냅니다. 10%의 차이는 수천 대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거대한 매출 차이를 만듭니다. 불량률. 인간의 집중력에는 한계가 있어 1.5%의 불량이 발생하지만 로봇은 0.2%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24시간 똑같은 정밀도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비용의 결정타 1억 vs 1,600만 원. 현대차 생산직의 실질 유지 비용은 1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산업용 로봇의 연간 유지비는 전기료와 소모품을 합쳐도 약 1,600만 원 수준입니다. 초기 구입비를 감안해도 5년이면 손익분기점을 넘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원가를 낮춰야 하는 기업에게 로봇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재오장 통제 가능한 공장 파업 확률 0%의 유혹. 비용보다 무서운 것이 불확실성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0년간 거의 매년 파업을 해왔습니다. 2025년에도 파업은 반복되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울산 공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복지 개선을 위해 시위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365일 지시한 대로 묵묵히 나사를 조일 뿐입니다.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가 보여준 높은 자동화율과 안정적인 생산 일정은 현대차가 꿈꾸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인간 대신 예측 가능한 기계를 쓰겠다는 의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제육장 인구 절벽의 역설 명분이 된 위기. 현대차 공장의 평균 연령은 50대 초반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이상 기름때 묻는 공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을 줘도 지원자가 예전만 못합니다. 이 인구 절벽은 회사에 완벽한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사람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들여오는 것이다. 현대차는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은퇴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로봇으로 채우는 자연 감소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조로서도 반발할 명분이 약합니다. 동료의 고용은 유지되니까요. 하지만 10년 뒤 그 공장에 남는 인간은 관리자 몇 명뿐일 것입니다. 제7장 공장 밖의 비극 3억 퇴직금의 행방. 그렇다면 명예퇴직을 선택한 킹산직들은 행복할까요? 3억 원의 퇴직금은 든든한 방패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30년간 나사만 조여온 베테랑들의 기술은 공장 밖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킨집, 카페로 향했지만 2024년 자영업 폐업자 100만 명 시대의 파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연봉 1억을 받던 이들이 월 180만 원의 경비직이나 대리운전으로 밀려나는 현실. 평생 높은 연봉에 취해 다른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했습니다. 결론. 당신의 일자리는 로봇보다 안전합니까?
현대차 킹산지계 몰락은 단순한 한 업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장입니다. 사무직, 전문직, 서비스직 가릴 것 없이 대체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일자리는 로봇과 AI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자본은 착하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효율과 안정성을 따라 흐릅니다. 2017년에 뜨거웠던 승리가 125조 원의 로봇 투자로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도 누군가의 계산기 속에서는 이미 대체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10년 후 당신의 일자리는 여전히 존재합니까? 당신은 로봇이 흉내 낼 수 없는 당신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킹산직의 몰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변화를 읽지 못하면 우리 모두는 퇴장 예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직업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세요. 오늘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봇이 절대 대체할 수 없는 1%의 직업군에 대해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